2022년 4월 12일 화요일 오전 6시였다. 마포구 합정동 50층짜리 오피스 빌딩의 지하 주차장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GA90S가 출발하려는 순간 강혁의 휴대폰이 울렸다. 액정에는 형이라고 찍혀 있었다. 혁아, 지금 어디야? 강민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아침 일찍 연락해 오는 것 자체가 예사롭지 않았다. 막 나가려던 참이었어. 왜 여의도 시사매거진 기자 실종됐어. 어젯밤에. 이름은 정다운이고 26살이야. 차가 영등포구 당산동 보험회사 주차장에 서 있는데 본인은 없어. 경찰이 단순 가출로 보고 있는데 강혁의 눈이 좁아졌다. 단순 가출. 그 기자 아버지가 내 지인인데 딸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해. 취재하던 것도 있고. 혁아 좀 봐줘. 강혁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 안에 뭐가 있었어. 수첩이랑 지갑이랑 휴대폰이 없어졌어. 차키도. 그런데 담배꽁초 하나가 바닥에 있었어. 그 기자는 비흡연자야. 그리고 조수석 시트가 뒤로 젖혀져 있었고 강혁은 일어서며 말했다. 현장 통제해.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전화를 끊기도 전에 이해나가 이미 조수석 문을 열고 노트북을 켜고 있었다. 들었습니다. 탐정님,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방금 사무소에 올라왔다가 탐정님 차로 왔습니다. 정다운 기자, 기본 인적사항 뽑고 있었어요. 강혁은 운전석에 앉아 차를 출발시켰다. 새벽 6시에 서울 도로는 비어 있었다. 당산동까지는 20분이 걸리지 않았다. 보험회사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경찰 차량 2대가 이미 와 있었다. 강민혁이 현장 옆에 서 있었다. 50대 초반의 그는 코트깃을 세운 채 강혁을 보고 손을 들었다. 혁아, 형. 강혁은 황색 테이프 안으로 들어갔다. 이해나가 흰 라텍스 장갑을 끼면서 따라 들어왔다. 정다운의 차는 소형 하얀 세단이었다. 운전석 문이 열려 있었다. 강혁은 현장에 들어서자마자 형사 시절의 버릇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을 느꼈다.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 있는 것은 담배꽁초 하나였다. 운전석 발판 쪽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필터 부분이 짓눌려 있었다. 완전히 피운 것이었다. 그리고 카라디오였다. 전원이 켜진 채였다. 아무도 채널을 맞추지 않은 잡음만 흘렀다. 없는 것은 차키와 수첩과 지갑과 휴대폰이었다. 가방 자체가 없었다. 어색한 것은 조수석 시트였다. 등받이가 뒤로 30도 이상 젖혀져 있었다. 그리고 뒷좌석 발판에 물이 조금 묻어 있었다. 봄비가 내린 것은 이틀 전이었다. 어젯밤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 애나 씨. 담배꽁초부터 이해나는 이미 핀셋을 꺼내 들고 있었다. 꽁초를 투명 봉지에 담으면서 말했다. 혈액형과 DNA 분석 가능합니다. 바로 보내겠습니다. 강혁은 차 주변 바닥을 살폈다. 콘크리트 위에 타이어 자국이 2개였다. 정다운의 차 것과 다른 차의 것이 겹쳐 있었다. 다른 차는 주차장 외곽 쪽으로 나간 자국이었다. 강혁은 일어서서 주차장 입구를 봤다. CCTV 카메라가 있었다. 형, 저 카메라 영상 받을 수 있어? 강민혁이 경찰관에게 지시했다. 5분 후 담당 형사가 태블릿으로 영상을 불러왔다. 강혁과 이해나가 함께 화면을 봤다. 시각은 전날 밤 11시 5분이었다. 하얀 세단이 들어왔다. 운전하는 사람은 정다운으로 보였다. 차가 주차되고 나서 3분 후 또 다른 차가 들어왔다. 검은색 중형 SUV였다. 번호판이 화면에 선명하지 않았다. 2차가 나란히 서 있는 상태에서 화면이 끊겼다. CCTV가 왜 여기서 끊겨? 저도 확인 중입니다. 녹화 장애가 발생했네요. 11시 8분에서 자정 사이가 없습니다. 강혁은 입술을 다물었다. 자정 이후 화면에는 검은색 SUV가 혼자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정다운의 차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강혁은 화면 속 SUV의 번호판을 이해나에게 건넸다. 최대한 화질 높여보세요. 알겠습니다. 탐정님, 그런데 한 가지 더요. 이해나가 차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며 말했다. 뒷좌석 헤드레스트에 뭔가 묻어 있습니다. 강혁이 들여다봤다. 아주 희미한 자국이었다. 색이 바랜 것 같기도 했고 닦인 흔적 같기도 했다. 혈흔일 수 있어요. 이해나가 소형 루미놀 키트를 꺼냈다. 주위를 어둡게 하고 스프레이를 뿌렸다. 희미하게 발광했다. 강혁은 그것을 보면서 천천히 일어섰다. 단순 가출이 아니었다.
2022년 4월 12일 오전 9시였다. 강혁 탐정사무소 50층 회의실이었다. 대형 터치스크린 테이블 위에 정다운의 자료가 펼쳐졌다. 수석 연구원 송태풍 박사가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의학 박사이자 범죄학 전공자인 43살에 그는 두꺼운 테 안경 너머로 화면을 들여다보며 빠르게 타이핑했다. 현장 감식과 법의학 분석, 그리고 암호 해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전문성을 가진 그는 이 사무소의 두뇌 역할을 맡고 있었다. 조수 나정희가 차를 가져다 놓았다. 30대 중반의 미인인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나갔다. 정다운 1996년생, 26살, 서울 출신,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2021년 2월부터 여의도 시사매거진 기자로 근무. 아직 수습 딱지를 뗀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이해나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최근 취재 분야는 지역 사회 문제와 환경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달 사이에 메모가 바뀌었어요. 편집장에게 제출한 기획안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화면에 문서 제목이 떠올랐다. 인천 장봉도 일대 해상 성매매 네트워크 실태 취재 기획서. 강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장봉도요. 인천 옹진군에 속한 작은 섬입니다. 강화도 북쪽 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기획서를 정다운이 3주 전에 편집장에게 제출했는데 반려됐습니다. 수습 기자가 다루기에 너무 위험한 주제라는 이유였습니다. 반려됐는데 계속 취재를 했군요. 편집장 모르게요. 정다운의 개인 노트북에 장봉도 관련 검색 기록이 다수 있고 인천 지역 제보자와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강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50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이 맑은 봄 햇살 아래 펼쳐져 있었다. 한강이 은빛으로 굽이쳤다. 실종 당일 밤 정다운의 행적은요. 이해나가 화면을 넘겼다. 당일인 4월 11일 월요일, 오전에는 회사 출근. 오후 5시에 퇴근, 오후 6시에 마포 카페에서 누군가를 만남. 상대방은 아직 확인 안 됐습니다. 오후 8시 반에 카드 사용 기록이 여의도 편의점에서 끊깁니다. 그 이후 행방이 없다가 당산동 주차장에서 차가 발견된 겁니다. 차 주인이 퇴근하면서 당산동 주차장을 쓸 이유가 없어요. 강혁이 말했다. 누군가가 그 장소를 지정해서 불러냈겠죠. CCTV 속 검은 SUV가 먼저 거기 있었고 정다운의 차가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서로 약속된 만남이었을 겁니다. 송태풍 박사가 화면을 두드리며 끼어들었다. 담배꽁초 DNA 분석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오늘 오후나 내일 오전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뒷좌석 혈흔은 인체 혈액이 맞습니다. 혈액형은 A형입니다. 정다운의 혈액형과 일치하는지 가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강혁은 전화를 꺼냈다. 형. 정다운 아버지 연결해줘. 10분 후 강혁은 정다운의 아버지 정호영과 통화했다. 정호영의 목소리는 떨렸다가 잦아들었다가 다시 떨렸다. 62살의 그는 인천에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형사님. 제 딸이 어디 있는지 정말 모르십니까? 저는 형사가 아닙니다. 탐정 강혁입니다. 검찰청 강민혁 검사님 동생이에요. 따님을 찾겠습니다. 정호영이 잠깐 멈췄다. 혈액형 알고 싶습니다. 따님이 A형입니까? 네, A형입니다. 강혁은 전화를 끊고 돌아봤다. 혈은 일치합니다. 이해나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탐정님, 정다운이 만나러 갔던 상대방 특정됐습니다. 마포 카페 CCTV 입수했어요. 대화 상대방은 남성입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입니다. 카메라 각도상 얼굴이 절반만 찍혔는데 상당히 큰 체격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 시간은 약 1시간 반이었습니다. 강혁은 화면 속 남성의 반쪽 얼굴을 봤다. 정다운이 최근에 연락했던 인천 제보자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해요. 통화 기록 분석 진행 중입니다. 강혁은 창밖을 다시 바라봤다. 장봉도, 해상 성매매 네트워크, 반려된 기획서, 야밤에 약속된 만남. 형사 시절 16년 동안 강혁은 수많은 사건을 봤다. 수없이 많은 피해자의 눈을 기억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래 남는 것은 단순한 것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사람들, 그들의 자리에 남겨진 것들.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울 수 없어 무너지는 가족들. 강혁은 정다운을 아직 만나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미 그 이름이 자신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느꼈다. 2022년 4월 12일 오후였다. 이에나가 분석 결과를 들고 회의실로 돌아왔다. 손에 소형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표정은 평소처럼 차분했다. 정다운이 최근 4주 동안 가장 많이 통화한 번호 3개입니다. 첫 번째는 회사 편집장, 두 번째는 아버지, 세 번째가 특이합니다. 이에나가 화면을 내밀었다. 강태민, 35세, 인천 강화군 거주, 직업은 해산물 도매업자. 그런데 이력이 있어요. 2018년에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 사실은 공갈 협박 및 불법 알선 의심이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받았습니다. 강혁의 눈썹이 올라갔다. 강태민이 마포 카페에서 정다운을 만난 사람입니까? 얼굴 대조 분석 결과 78% 일치합니다. 확정은 어렵지만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리고 SUV는요. 당산동 주차장 CCTV 화질 보정 완료됐습니다. 번호판 앞 두 자리와 뒤 두 자리 확인됐는데 인천 등록 차량이고 강태민이 소유한 쌍용 렉스턴 번호와 앞뒤 숫자가 일치합니다. 강혁은 잠시 침묵했다. 강태민이 정다운에게 먼저 접근했거나 아니면 정다운이 취재 과정에서 강태민을 만나게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취재 기획서가 반려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다운은 계속 강태민을 만났고 그 만남의 마지막이 야밤의 주차장이었습니다. 이에나가 조용히 덧붙였다. 강태민이 취재 때문에 무언가 불편한 일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불법 알선 이력이 있는 사람이 장봉도 취재를 하는 기자에게 불편했다면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흘렀는지 강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태민 직접 만나겠습니다. 이에나가 이미 태블릿으로 인천 강화군 강태민의 주소를 찍어놓고 있었다. 내일 오전 일정으로 예약해두겠습니다. 그런데 탐정님, 그 전에 오늘 오후에 정다운의 직장 동료를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요? 시사 매거진 편집국장 오서진입니다. 40살 여성. 그녀가 정다운의 기획서를 반려했고 정다운이 취재하던 것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에나가 잠깐 멈췄다. 강태민과 오서진이 같은 고향입니다. 둘 다 인천 강화 출신이에요. 강혁은 이에나를 바라봤다. 언제 확인한 거예요? 아까 탐정님이 형님께 전화하는 동안요. 강혁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재킷을 집어들었다. 두 사람은 오후 2시에 여의도 시사매거진 편집국을 찾았다. 편집국장 오서진은 짧은 단발머리에 검은 테 안경을 쓴 날카로운 인상의 여성이었다. 회의실에서 만난 그녀는 강혁과 이에나가 자리에 앉기 전에 먼저 말을 꺼냈다. 경찰에서는 가출 가능성도 있다고 하던데요. 강혁이 대답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다운 씨의 차 안에서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오서진의 표정이 굳었다. 혈흔이요? 네. 그리고 담배꽁초도요. 정다운 씨가 비흡연자라는 것은 동료들이 다 알겠죠. 맞아요. 다운이는 담배를 절대 피우지 않았어요. 오서진의 눈이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 강혁은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장봉도 취재 기획서 기억하십니까? 오서진이 어깨를 살짝 세웠다. 기억합니다. 수습 기자가 다루기에는 위험한 주제라고 판단해서 반려했습니다. 정다운 씨가 그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취재를 계속한 것 알고 계셨나요? 몰랐습니다. 대답이 빠르고 단호했다. 그러나 눈빛이 달랐다. 강혁은 다음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대신 오서진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다. 강태민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오서진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강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감사합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편집국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이에나가 낮게 말했다. 알고 있었습니다. 강혁이 앞을 보며 말했다. 알고 있었죠. 인천 강화 고향 동창일 가능성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 이유가 위험해서가 아니라 취재가 진행되면 곤란한 사람이 있어서였을 수 있어요. 이에나가 노트북을 꺼냈다. 오서진과 강태민의 접점 파보겠습니다. 2022년 4월 13일 수요일 오전이었다. 강혁과 이에나는 이른 아침 사무소 주차장에서 출발했다. 인천 강화 방면이었다. 이에나가 운전했다.
그녀의 드라이빙은 언제나 정확하고 빨랐다. 강혁은 조수석에서 어젯밤 이해나가 정리해온 자료를 읽었다. 오서진과 강태민의 접점이 나왔다. 인천 강화군 출신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같은 학교 3년 선후배 관계였다. 강태민이 3살 위였다. 오서진이 대학 졸업 후 서울에서 기자로 일하는 동안에도 고향 사람들의 모임에서 계속 만났다는 소셜미디어 흔적이 있었다. 그것 하나만으로는 증거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방향이었다. 탐정님. 강태민 오늘 가게에 있을 거예요. 어제 오후에 사무소 명의로 해산물 납품 관련 방문 예약을 잡아뒀습니다. 좋아요. 인천 강화도로 넘어가는 강화대교 위에서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강태민이 정다운한테 처음 접근한 경로가 어떻게 됐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요. 정다운이 기획서 작성 전에 장봉도 관련 온라인 게시물을 많이 검색했고 그 게시물 중 일부에 강태민이 댓글이나 제보 형식으로 연락처를 남겼을 수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강태민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해서 기자에게 접근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는 후자가 더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제보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의도를 갖고 접근한 거라면 그렇다면 정다운이 이용당한 거겠죠. 취재 내용을 빼내거나 아니면 막거나 차가 강화도 내륙을 지나 선착장 방향으로 향했다. 봄볕이 바다 위에 부서지고 있었다. 갈매기들이 낮게 날았다. 강태민의 해산물 도매점은 강화 선착장 인근 창고형 건물에 있었다. 간판에는 큰 글씨로 강태민 수산이라고 쓰여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비린내가 났다. 냉장 보관된 생선 박스들이 쌓여 있었고 직원 2명이 포장 작업을 하고 있었다. 강태민은 안쪽 사무실에 있었다. 그는 35세라는 나이보다 더 나이 들어 보였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다. 목이 굵었고 눈이 작았다. 이해나의 연락을 받은 것처럼 강혁과 이해나가 들어서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안녕하십니까? 강혁 탐정사무소에서 오셨다고요? 네, 강혁입니다. 이쪽은 이해나 분석관입니다. 강태민이 손을 내밀었다. 악수를 나눴다. 그의 손이 강혁보다 컸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강혁은 자리에 앉으면서 말했다. 정다운 씨 아시죠? 강태민의 표정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눈도 움직이지 않았다. 너무 달라지지 않아서 오히려 이상했다. 모르는 이름인데요. 강혁은 천천히 말했다. 시사매거진 기자입니다. 26살. 그제 밤 당산동 주차장에서 실종됐습니다. 저와는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그 전날 마포의 한 카페에서 그 기자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당산동 주차장에 강태민 씨 차량이 포착됐습니다. 강태민의 눈이 아주 잠깐 움직였다.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가볍게 구부러졌다가 폈다. 잘못 보신 겁니다. 그날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서 인천이신데 당산동까지 뭔 일로 오셨나요? 그날 밤에 저는 인천에 있었다고요. 강혁은 미소를 지우지 않고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날 밤 같이 있었던 분 계십니까? 알리바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혼자 있었습니다. 알리바이가 없군요. 강태민이 눈썹을 올렸다. 저는 뭔가를 숨기는 것도 없고 탐정님한테 설명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의무는 없죠.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검찰청에도 공유가 돼 있습니다. 조만간 정식 출석 요청이 들어올 겁니다. 강태민의 입술이 한 번 움직였다가 닫혔다. 강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감사합니다. 또 오겠습니다. 두 사람이 창고 문을 나서는데 이해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탐정님, 저 나오면서 화장실 들른다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네, 사무실 쪽 복도에서 벽에 걸린 달력을 봤습니다. 4월 11일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 당산, 23시라고 쓰여 있었어요. 강혁이 발걸음을 멈췄다. 사진 찍었어요. 당연히요. 2022년 4월 13일 오후였다. 강혁과 이해나는 창고에서 나온 직후 차 안에서 자료를 분석했다. 장봉도는 강화도 북서쪽 해상에 있었다. 인천에서 배로 2시간 거리였다. 인구는 200명 안팎의 소규모 섬이었다. 이해나가 노트북 화면에 섬의 지형도와 관련 기사를 띄웠다. 장봉도는 일반 관광지로 알려져 있지만 섬 북단 일부 구역에 외부인 출입이 어려운 구역이 있다는 제보가 수년간 있었습니다.
최근 5년간 이 지역과 관련한 인신매매 제보가 인천경찰청에 3건 접수됐는데 수사까지 이어진 건 없습니다. 왜요? 제보자들이 진술을 취소했습니다. 3건 모두요. 강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제보자들이 협박을 받았거나 매수됐을 가능성이 있군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도매업을 하는 사람들이 여럿인데 강태민이 그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업자입니다. 도매업이 위장일 수 있어요.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다운이 기획서에 적은 내용 중 일부가 바로 이 구조입니다. 해산물 유통 네트워크를 이용한 불법 알선 루트. 이 섬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해산물 배송 인력처럼 위장하는 방식입니다. 강혁은 입술을 다물었다. 이 구조가 맞다면 정다운이 강태민을 만나러 간 것은 취재를 위해서였다. 그러나 강태민의 입장에서 그것은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위기였다. 탐정님, 장봉도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동의해요. 그런데 섬 안에서 움직이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해나가 이미 손을 들었다. 드론 소형 방수 모델 챙겼습니다. 위성통신 장비도요. 잠수복은 차에 있습니다. 잠수복까지요. 선착장 구조상 해상 접근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강혁은 이해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준비는 언제나 그 한 발 앞이었다. 강혁이 방향을 정하기 전에 이미 경로를 열어두는 사람이었다. 애나 씨, 고마워요. 이해나가 안경을 고쳤으며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저혈당 예방할 시간 주시면 됩니다. 트렁크에서 김밥 한 줄을 꺼내든 이해나의 표정은 여전히 태연했다. 그날 오후 4시에 강혁은 강민혁에게 전화했다. 형. 장봉도 관련 최근 3년간 접수된 제보 내용 전체 넘겨줄 수 있어. 그리고 강태민이라는 사람 금융거래 내역도 혀가 아직 정식 수사 단계가 아니야. 검찰이 직접 개입하기에는 알아. 근데 형. 그 기자 아버지가 형 지인이잖아. 딸이 혈흔을 남기고 사라졌어. 전화 너머에서 강민혁이 잠시 침묵했다. 알겠어. 오늘 저녁에 보낼게. 그날 저녁 자료가 왔다. 강태민의 금융거래 내역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다. 해산물 도매업자 치고 입금 출처가 너무 다양했다. 특히 인천과 서울 사이에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이 정기적으로 반복됐다. 그 패턴은 어떤 상품 거래의 흐름처럼 보이지 않았다. 이해나가 패턴을 분석했다. 탐정님. 이 입금 패턴이 반복되는 간격이 21일에서 25일 사이입니다. 거의 3주 주기예요. 3주 주기로 무언가가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입금 계좌들 중 하나가 오서진과 연결돼 있습니다. 강혁은 눈을 들었다. 오서진이요. 직접 계좌는 아닙니다. 오서진의 남동생 명의의 법인 계좌에서 강태민 측으로 돈이 흘렀습니다. 소액이지만 꾸준히요. 강혁은 잠시 생각했다. 오서진이 장봉도 취재를 막은 이유가 있었군요. 자신이 그 구조 안에 있어서, 그리고 정다운이 어디까지 파고 있었는지도 오서진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2022년 4월 14일 목요일 오전이었다. 강혁은 오서진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사무소가 아니었다. 오서진이 매주 목요일 아침에 이용하는 마포커피 전문점이었다. 이해나가 그녀의 동선을 파악해 두었다. 오서진은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다. 강혁이 맞은편에 앉자 눈이 굳었다. 또 오셨네요. 네. 이번엔 강태민 씨 이름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오서진의 손이 커피잔 위에 멈췄다. 처음 뵀을 때 모른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강태민 씨와 고향 동창이더군요. 강화군 출신이시잖아요. 오서진이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죠. 오서진 씨 남동생 명의의 법인 계좌에서 강태민 측으로 정기적인 송금이 있었습니다. 그 말에 오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단번에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그건 설명이 필요합니다. 오서진은 오래 침묵했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가 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강태민이 사촌 언니예요. 어려서부터 아는 사람이에요. 동생이 강태민 가게에서 수산물 납품을 받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서 거래가 있을 뿐이에요. 그 거래 규모가 식당 수준이 아닙니다. 오서진이 눈을 내려깔았다. 강혁은 기다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녀를 바라봤다. 무언가를 감추는 사람은 침묵이 길어질수록 균열이 생겼다. 형사 시절에 배운 것이었다.
오서진이 먼저 말했다. 정다운 씨가 어디 있는지 저는 정말 모릅니다. 그 말은 믿겠습니다. 그런데 정다운 씨가 무엇을 취재하고 있었는지는 알고 있었죠. 오서진이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했다. 기획서를 반려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건 정말로 그 아이를 위해서였어요. 그쪽을 건드리면 위험해요. 장봉도가요. 거기는 엮이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태민 혼자가 아닙니다. 더 위쪽이 있어요. 더 위쪽이요. 오서진이 목소리를 낮췄다. 인천 지역에서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지역 유지들이에요. 사업체가 여럿이고 정치권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이름을 말해 주시겠습니까? 오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거기까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알아도 말 못해요. 저도 무서워요. 강혁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오서진 씨, 정다운 씨의 혈흔이 차 안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녀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살아있는지도 모릅니다. 오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 그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기획서를 막은 거예요. 그런데 막지 못했죠. 한 가지만 말해주세요. 정다운 씨가 강태민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강태민이 먼저 접근했나요? 오서진이 입술을 깨물었다. 정다운이 저한테 강태민을 소개해달라고 했어요. 2달 전에요. 장봉도 취재하고 싶다면서. 저는 반대했지만 정다운이 계속 부탁해서 소개를 해줬군요. 저는 그냥 인척이니까 소개만 했어요. 위험한 걸 몰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강태민이 그런 사람인 줄은 알고 있었을 텐데요. 2018년에 불법 알선 의심으로 조사받은 것도 오서진이 입을 다물었다. 강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말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조만간 경찰과 검찰 쪽에 공유될 겁니다. 미리 알고 계세요. 오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2022년 4월 15일 금요일이었다. 강혁과 이해나는 이른 새벽에 인천 선착장에 도착했다. 이해나는 소형 드론과 위성통신 장비를 배낭에 챙겼다. 2사람 모두 평범한 등산복 차림이었다. 장봉도행 첫 배는 오전 7시였다. 승객은 8명이었다. 관광객처럼 보이는 커플 2쌍과 짐을 잔뜩 실은 상인들이었다. 배가 섬에 가까워질수록 강혁은 섬의 지형을 눈에 담았다. 낮은 구릉들이 해안선을 따라 이어졌다. 선착장에서 북쪽 방향으로 갈수록 수목이 울창해졌다. 지도상으로 섬 북단은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선착장에 내리자마자 이해나가 드론을 꺼냈다. 해안 북쪽 구역 항공 촬영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할게요. 탐정님은 마을 쪽에서 탐문하시겠어요? 그렇게 합시다. 강혁은 마을 안으로 들어갔다. 이른 아침인데도 섬 안은 조용했다. 상점 몇 개가 셔터를 올리고 있었다. 강혁은 자연스럽게 어물전 앞에 서서 주인 할머니와 이야기를 시작했다. 여기 오래 사셨어요? 40년이요. 요즘도 외지 사람들 많이 들어옵니까? 할머니가 잠시 멈췄다. 왜요? 그냥 요즘 섬이 외지에 많이 알려진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손을 닦으면서 낮게 말했다. 북쪽 창고 쪽은 들어가지 마세요. 아저씨, 왜요? 거기 사람들이 외지 사람 싫어해요. 강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물을 사는 척하면서 계속 대화를 이어갔다. 30분 후 이해나에게서 문자가 왔다. 북단 창고 구역 촬영했습니다. 차량 4대. 인원 최소 6명 이상 확인. 컨테이너 구조물 2개. 그 안에서 열신호 감지됩니다.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 전송합니다. 강혁은 사진을 봤다. 드론 촬영 화면이었다. 컨테이너 2개가 나무 뒤에 가려진 채 세워져 있었다. 주변에 잡초가 자라 있었고 창고처럼 보이도록 위장한 흔적이 있었다. 그 앞에 선 남성의 체형이 강태민과 비슷했다. 강혁은 즉시 강민혁에게 전화했다. 형. 인천 장봉도 북단 창고 구역이야. 여기 지금 바로 수색 영장 받아줘.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아. 혀가.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해. 드론 영상과 열신호 데이터 지금 보낼게. 인천지방검찰청이랑 바로 연결해줘. 정다운 기자 실종 사건 관련이야. 20분 후 강민혁에게서 답장이 왔다. 인천지검에서 긴급 영장 청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강혁은 이해나가 있는 선착장으로 돌아왔다. 이해나는 노트북을 무릎에 올려놓고 드론 화면을 확인하고 있었다.
컨테이너 안에서 열 신호가 2개입니다. 크기로 보면 성인 여성 2명에 해당합니다. 2명이요. 정다운 외에 1명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강혁은 이에나의 화면을 들여다봤다. 컨테이너 옆으로 강태민처럼 보이는 인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화면을 최대 확대했을 때 그 인물의 입모양이 읽혔다. 이에나가 화면을 분석하며 말했다. 탐정님, 저 사람이 지금 누군가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화 방향과 자세를 보면 아랫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더 위에 누가 있다는 거죠. 오서진이 말한 그 사람들. 2사람은 영장을 기다렸다. 강혁은 그 시간 동안 마음을 가라앉혔다. 섬 안 어딘가에 정다운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살아있어야 했다. 오후 2시에 인천경찰청 기동대와 검찰 수사팀이 선착장에 도착했다. 영장이 발부됐다. 강혁과 이해나는 수사팀과 함께 북단 창고구역으로 향했다. 창고 입구에서 경찰과 대치가 짧게 있었다. 안에 있던 남성 3이 도주를 시도했다. 강혁은 그중 하나를 좁은 숲을 사이에서 따라잡았다. 그는 무술 유단자였다. 골목이나 담장 등 좁은 공간에서의 추격 능력이 탁월했다. 섬의 숲을 지형도 다르지 않았다. 2개의 분기점에서 강혁은 방향을 틀었고 남성의 퇴로를 막았다. 컨테이너 문이 열렸다. 정다운이 안에 있었다. 손목이 묶인 채였다. 입술이 건조하게 트어 있었다. 안경이 없었고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다. 그러나 눈을 뜨고 있었다. 강혁이 먼저 들어갔다. 정다운 씨, 강혁입니다. 탐정이에요. 정다운의 눈이 강혁을 향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다. 아랫니를 꽉 깨문 채였다. 옆에는 다른 여성도 있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이미 탈진 상태였다. 이에나가 바로 들어와 2사람의 손목을 묶은 것을 풀었다. 응급처치 키트를 꺼내 맥박을 확인했다. 탐정님, 2 다 살아있습니다. 정다운 씨는 탈수와 타박상, 다른 분은 더 심합니다. 이송 필요합니다. 강혁은 정다운의 등에 손을 얹었다. 힘이 있었다. 신락 같은 것이었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였다. 잘 버텼습니다. 정다운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2022년 4월 15일 저녁이었다. 장봉도 창고구역에서 강태민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와 함께 있던 남성 2명도 체포됐다. 컨테이너 안에서는 정다운 외에 신원 미상의 여성 1명이 더 구조됐고 창고 내 봉인된 서류함에서 불법 알선 관련 명부와 현금이 발견됐다. 수사는 신속하게 확대됐다. 강민혁이 직접 인천지검 수사를 지휘했다. 강혁과 이해나는 정다운이 이송된 인천 가천대 길병원으로 향했다. 오후 6시에 도착했을 때 정다운은 이미 응급처치를 마치고 병실에 옮겨져 있었다. 수액줄을 꽂고 침대에 누운 그녀는 강혁과 이해나가 들어서자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누우세요. 강혁이 말했다. 괜찮아요. 말할 수 있어요. 정다운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하지만 눈은 맑았다. 강태민이 저를 잡아둔 건 제가 가진 자료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제가 다 파악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얼마나 파악하고 있었나요? 자료를 정리해두긴 했는데 사무소 개인 서버예요. 아직 아무한테도 안 보냈어요. 강혁이 이에나를 봤다. 접근 가능해요. 이에나가 이미 노트북을 열고 있었다. 로그인 정보 주시면 됩니다. 정다운이 비밀번호를 불러줬다. 이에나가 서버에 접속했다. 자료가 들어왔다. 정다운이 2달 동안 모은 것이었다. 장봉도 불법 알선 네트워크의 구조도, 강태민을 중심으로 한 운반 루트, 그리고 그 루트 위쪽에 이름이 3개 있었다. 인천 지역 건설업자, 시의원, 그리고 인천 항만 관련 기업의 임원. 이에나가 화면을 분석하면서 조용히 말했다. 탐정님, 정다운 씨가 이미 거의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강혁은 정다운을 바라봤다. 취재를 멈추지 않은 이유가 있었군요. 정다운이 수액줄이 꽂힌 손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컨테이너 안에서 함께 있었던 여자. 이름이 이민서예요. 23살이에요. 경기도 출신인데 일자리를 소개해준다는 사람을 따라갔다가 거기 갇혔어요. 2달이나 거기 있었습니다. 이제 나왔습니다. 정다운의 눈이 흔들렸다. 저 때문에 같이 갇혔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갔고
그 대가를 저만 치른 게 아니라서 강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의 무게를 가볍게 할 방법이 없었다. 이해나가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이민서 씨는 탐정님과 무관하게 거기 있었습니다. 정다운 씨보다 먼저 거기 갇혔어요. 정다운이 이해나를 바라봤다. 그게 확실해요? 강태민의 차량 운행 기록과 교차 확인했습니다. 이민서 씨가 섬에 들어간 날짜는 2월 4일이에요. 정다운 씨가 취재를 시작하기도 전이었습니다. 정다운의 어깨가 조금 낮아졌다. 그렇군요. 강혁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자료는 저희가 보관하겠습니다. 내일 인천지검에 공식 제출할 예정입니다. 충분히 쉬세요. 병원을 나오면서 이해나가 조용히 말했다. 정다운 씨,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강혁은 본밤 병원 주차장을 걸으며 대답했다. 그런 사람이 살아 돌아와야 합니다. 2022년 4월 16일 토요일이었다. 강태민은 인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강혁은 강민혁을 통해 조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았다. 강태민은 처음에 모든 것을 부인했다. 정다운은 자신이 모르는 사람이고 장봉도 창고에 간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차량 운행 기록과 드론 촬영 자료 그리고 창고 서류함에서 나온 명부에 자신의 서명이 있다는 사실이 제시되자 점차 균열이 생겼다. 오전 10시에 강민혁에게서 전화가 왔다. 혁아, 강태민이 윗선을 대기 시작했어. 지목한 이름 중에 시의원이 있어. 수사가 확대될 것 같아. 알리바이는요. 4월 11일 밤 당산동 건은 인정했어. 정다운을 만나러 간 거 맞대. 그런데 본인은 단지 취재 자료를 빼앗으려 했을 뿐이고 폭력을 쓰거나 감금한 건 자기가 아니라고 해. 그러면 누구라고요? 강태민 사무실에 있던 직원 중 한 명이 그날 밤 별도로 움직인 기록이 있어. 20대 남성이야. 아직 도주 중이야. 강혁은 잠시 생각했다. 그 구조가 맞다면 강태민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정다운을 회유 또는 위협하려 했고 정다운이 응하지 않자 별도로 지시해서 강제로 이동시킨 것이었다. 그런데 하나가 여전히 맞지 않았다. 차 안의 혈흔이었다. 정다운이 차 안에서 크게 다친 흔적이라고 보기에는 컨테이너 안에서 발견됐을 때 그녀의 상태가 타박상이었지 출혈이 있었던 것 같지 않았다. 뒷좌석 혈흔이 적은 양이기는 했지만 강혁은 이해나에게 전화했다. 애나 씨, 정다운 씨 차 안에 혈흔 분석 결과 나왔어요? 아까 도착했습니다. A형 혈액 맞습니다. 그런데 탐정님, 이 혈흔이 정다운 씨 것인지 아닌지 확정하려면 DNA 대조가 필요합니다. 진행해 주세요. 이미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탐정님, 혈흔의 양이 아주 적어요. 그리고 위치가 이상합니다. 뒷좌석 헤드레스트 뒤쪽이에요. 뒤쪽이요. 누군가가 뒷좌석에 앉아서 흘린 것이 아니라 뒷좌석 헤드레스트 안쪽 면에 묻어 있어요. 마치 앞좌석에서 뒤를 향해 무언가가 튀었거나 아니면 차 뒷문 쪽에서 흘러내린 것 같습니다. 강혁은 눈을 좁혔다. 그게 정다운의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강태민이나 그 직원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다운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쳤다면 정다운이 공격적으로 저항했군요. 이해나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말했다.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컨테이너에서 발견됐을 때 정다운 씨의 오른쪽 주먹 관절이 약간 긁혀 있었습니다. 강혁은 그 말을 들으면서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26살의 수습기자. 야밤에 주차장에서 강제로 차에 태워졌지만 주먹을 흔들었다. 컨테이너 안에서 사흘을 버텼다. 기획서가 반려됐어도 취재를 멈추지 않았다. 강혁은 그런 사람을 오래 보지 못했다. 2022년 4월 17일 일요일 오전이었다. 강혁 탐정사무소 50층 실험실이었다. 담배꽁초 DNA 분석 결과가 나왔다. 송태풍 박사가 결과지를 들고 회의실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이 조금 달랐다. 탐정님.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혁과 이해나가 동시에 그를 바라봤다. 담배꽁초에서 나온 DNA가 강태민 것이 아닙니다. 강혁이 눈썹을 올렸다. 그러면요. 데이터베이스 대조 결과 일치 인물이 있습니다. 강태민의 직원이에요. 도주 중인 20대 남성. 이름은 박진수, 28세. 이해나가 즉시 노트북을 열었다. 박진수 프로필 확인합니다. 강태민 수산에서 2년 근무, 전과 있습니다.
폭행 및 협박으로 집행유예. 이 사람이 정다운 씨를 직접 이동시킨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생각을 정리했다. 담배꽁초. 박진수가 정다운의 차 안에서 담배를 피웠다. 그 자리에 박진수가 탑승해 있었다는 뜻이었다. 강태민은 자신의 차로 그 자리를 떠났고 박진수가 정다운의 차를 운전해 그녀를 어딘가로 데려갔을 것이었다. 박진수 행방 추적해요. 이미 강민혁 검사님 쪽에 공유했습니다. 20분 후 강민혁에게서 연락이 왔다. 혁아, 박진수 인천 부평 쪽에서 포착됐어. 지금 잡으러 갔어. 그 사람 잡으면 강태민 위쪽이 더 빨리 드러날 거야. 알아. 조심스럽게 조여가고 있어. 오후 3시에 박진수가 체포됐다. 조사 결과 강태민의 지시를 받고 정다운을 장봉도 창고로 이송시킨 것이 확인됐다. 박진수는 도주 중에 강태민과 계속 통화를 했고 그 통화 기록에서 강태민이 직접 장봉도 운영을 지시한 증거가 확보됐다. 그러나 이것으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다. 강혁은 그날 오후 늦게 이해나와 나란히 앉아 그것을 생각했다. 오서진입니다. 이해나가 먼저 말했다. 네. 정다운을 강태민에게 소개한 것이 오서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서진은 강태민의 사업과 금전적으로 연결된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오서진이 취재를 반려한 것이 정다운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강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는지 두 가지가 동시에 있었을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충돌했을 때 오서진은 어느 쪽을 선택했을까요? 강혁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정다운을 강태민에게 직접 소개한 것이 실수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다운이 실종된 다음에도 강태민과의 연결을 숨기고 있었던 건 실수가 아닙니다.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다운이 실종된 후 오서진이 먼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오서진은 정다운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입을 다문 것은 사실이에요. 두 사람은 그 밤 오서진에 대한 추가 조사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오서진은 이틀 후 임해 출석 요청을 받았다. 2022년 4월 21일 목요일이었다. 강혁 탐정사무소 회의실이었다. 나정희가 자료를 정리하면서 차를 가져왔다. 이해나는 연구 테이블에 앉아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강민혁에게서 최종 수사 결과 요약이 전달됐다. 강태민은 인신매매 알선 및 감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진수는 강제 이동 및 감금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인천 지역 윗선으로 지목된 건설업자와 시의원은 수사 중이었다. 이민선은 피해자 신분으로 보호 조치를 받았다. 오서진은 방조 및 미신고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명백한 증거가 불충분해 기소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잡지사 편집국장직에서 사임했다. 강혁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이 봄비에 젖어 있었다. 한강 위로 빗방울이 흩어졌다.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이 사건에서 가장 복잡한 사람이 오서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강태민과 연결된 것이 먼저였는지 아니면 정다운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먼저였는지 이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둘 다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 복잡하죠. 이해나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그 두 가지 진심이 충돌했을 때 더 강한 것이 이긴 거겠죠. 그 더 강한 것이 자기 보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는 지금 그녀가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해나는 잠시 화면을 보다가 노트북을 닫았다. 정다운 씨는 퇴원했다고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기사를 쓴다고 했습니다. 장봉도 이민서 씨 이야기를 강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기사가 나와야 합니다. 이민서 씨 이야기가 세상에 나와야 해요. 탐정님은 기사 내용의 자료를 제공하실 건가요? 정다운 씨가 요청하면요. 이해나가 작게 웃었다. 평소에 좀처럼 웃는 일이 없는 그녀였기에 강혁은 그 표정을 기억했다. 정다운 씨가 요청할 겁니다. 분명히요. 강혁은 커피잔을 들며 말했다. 그렇다면 자료 정리해 두세요. 이미 해뒀습니다. 강혁은 이해나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50층 창밖으로 비에 젖은 서울이 펼쳐졌다. 저 도시 어딘가에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 주겠다는 다짐이 이 사무소를 만들게 한 이유였다. 정다운은 돌아왔다. 이민선은 구조됐다.
강태민은 잡혔다. 그러나 강혁은 알고 있었다. 이것으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다. 윗선은 아직 수사 중이었다. 이민서처럼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채 어딘가에 갇혀 있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다. 그 사람들이 없다고 증명되는 날까지 사무소의 문은 열려 있어야 했다. 2022년 5월이었다. 정다운의 기사가 시사 매거진 온라인판에 올라온 것은 4월 사건 이후 3주가 지난 5월 초였다. 제목은 섬 안의 섬, 그녀들의 이름을 돌려드립니다였다. 이민서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구성된 기사였다. 이민서가 일자리를 미끼로 접근한 인물을 따라갔다가 장봉도 컨테이너에 갇혔던 2달의 이야기, 구조될 때까지 그녀가 어떻게 버텼는지, 그리고 그 구조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기사는 발행 이틀 만에 20만 조회수를 넘겼다. 강혁은 사무소 회의실에서 그 기사를 읽었다. 마지막 문단에 한 줄이 있었다. 이 기사가 가능했던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한 탐정과 그 동료 덕분이었습니다. 이름은 없었다. 그러나 강혁은 그 문장이 자신에게 건네는 것임을 알았다. 그는 기사 화면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다. 이해나가 실험실에서 걸어 나오며 말했다. 탐정님, 정다운 씨에게서 연락 왔습니다. 감사 인사 전하고 싶다고요. 만나겠습니다. 언제로 잡을까요? 이번 주 중에요. 애나 씨가 편한 날로 잡아주세요. 이해나가 조용히 스케줄 화면을 열었다. 그리고 약속을 잡으면서 말했다. 탐정님, 이민서 씨도 함께 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강혁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이민서. 23살, 2달을 컨테이너에서 버텼다. 이름이 없는 채로. 기사가 나오고 나서야 그녀의 이름이 세상에 나왔다. 그럼요. 함께 오시면 됩니다. 그날 이후 강혁은 며칠 동안 사무소에서 담배꽁초 사진 하나를 가끔씩 꺼내봤다. 정다운의 차 바닥에서 발견된 그것. 처음에는 작은 증거로 보였지만 그것이 박진수를 특정하는 열쇠가 됐고 박진수가 강태민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단 하나의 담배꽁초가 했다. 형사 시절부터 강혁이 믿어온 것이 있었다. 현장에는 반드시 무언가가 남는다. 가장 작은 것, 가장 사소한 것, 그것이 진실로 가는 문을 여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2022년 5월 중순이었다. 강혁 탐정사무소 50층 회의실에서 5명이 마주 앉았다. 강혁과 이해나, 정다운과 이민서, 그리고 정다운의 아버지 정호영. 정호영은 딸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다. 아버지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참는 것을 강혁은 알았다. 이민서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눈이 컸고 손이 작았다. 차를 한 모금 마시면서 사무소 창밖에 서울을 내려다봤다. 여기서 서울이 다 보이네요. 그녀가 낮게 말했다. 아래에서 보는 것보다 달라 보이죠? 강혁이 대답했다. 이민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르게 보입니다. 강혁은 그 대답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다.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 높은 곳에서만 보이는 것들, 그것이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이기도 했다. 정다운이 강혁을 바라보며 말했다. 탐정님.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처음 이 사건을 받으셨을 때 제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셨어요? 강혁은 잠시 생각했다. 모르는 척은 안 하겠습니다. 뒷좌석 혈흔을 봤을 때 최악의 가능성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찾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찾으러 갔습니다. 정다운이 눈을 내려깔았다가 다시 강혁을 봤다. 감사합니다. 짧은 말이었다. 그러나 그 2글자 안에 담긴 것은 길었다. 강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차잔을 들었다. 이해나가 테이블 구석에서 가방 속에 손을 집어넣었다. 잠시 후 작은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김밥 몇 줄이 들어있었다. 저혈당 예방이에요. 그녀가 무표정하게 말했다. 이민서가 그 모습을 보고 짧게 웃었다. 그것이 이날 그녀가 처음으로 웃는 것이었다. 강혁도 이해나를 바라봤다. 이해나는 안경을 고쳤으며 아무것도 아닌 듯이 말했다. 나눠드릴까요? 테이블 위에 김밥이 펼쳐졌다. 50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봄 하늘 아래서 5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강혁은 그 자리를 오래 기억하게 될 것 같았다. 정다운의 기사는 그 뒤에도 계속 이어졌다. 장봉도 윗선으로 지목된 시의원이 기소됐고 건설업자는 수사 중 도주를 시도하다가 체포됐다.
이민서는 지역 피해자 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일상을 되찾아갔다. 이름이 없던 사람들에게 이름이 생겼다. 그것이 이 사건이 남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강역 탐정사무소의 창문에는 오늘도 고급 간판이 빛났다. 마포구 합정동 골목에서 올려다보면 맑은 날이면 저 높은 곳에서 서울 전체를 내려다보는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일 것이었다.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다음 사건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의 노크였다. 그 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다.